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저번 주 마지막에 회원가입 진행하다가 종료가 됐죠. 오늘은 이제 회원가입 마무리를 먼저 해볼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도 이제 추가를 해줄 거고,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름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을 때 공백 검증,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까지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생각을 좀 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간을 드려볼게요. 제가 조금 더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힌트를 화면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백 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아이디를 입력 받았을 때 입력된 아이디의 값이 멤버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멤버 객체가 가진 아이디의 값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고, 일치하는 게 있을 때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다시 아이디를 입력받게, 일치하는 게 없을 때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보여주고, 다음 단계인 비밀번호를 입력받게.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끊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중복 체크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로직을 구현해 보시면 되고요. 공백 체크 또한 처리를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검증들을 다 완료하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드려보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중복 체크도 공백 검증도 결국 비슷한 메커니즘이라 뭐부터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공백 검증을 좀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중복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프로그램 딱 시작하고 명령 입력 받아서 멤버 조인 들어온 이 시점 안쪽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 녀석을 입력을 받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받지 못했을 때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하면서 얘를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비밀번호 때 했던 것처럼 이 녀석도 while문 안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우리가 특정 순간으로 코드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무한루프 안쪽에 위치시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디 밑에서 객체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반복문 안쪽에 갇히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녀석도 바깥에서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할당의 개념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얘네들은 위로 같이 합쳐도 되겠네요.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은 변수 생성과 초기화일 뿐이니까 같이 좀 몰아놔야 보기가 이쁘죠? 그리고 항상 메서드와 변수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 구조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 보통 변수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이런 이제 DTO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도 생성자마저도 변수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왜냐면 생성자도 메서드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원래 이거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변수 지금 만들기 전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DTO라고 하는 이 클래스들, 우리가 만들어낸 사용자 정의 객체는 이 클래스가 스태틱 영역에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메모리 자리를 할당받는 개념과
이 인스턴스를 생성해낼 때 같이 만들어질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얘네들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실행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클래스 안에는 이제 변수를 먼저 위쪽에 위치를 쭉 시켜주고 그 밑으로 이제 메서드를 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녀석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탈출구가 없어서예요. 그러면 탈출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일단 탈출구야 문제가 없는 상황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라 라고 할 거니까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써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상황을 하나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따져야 되는 조건 로그인 아이디 입력받았던 그 값을 들고 있을 이 변수 로그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그러면 이 녀석은 입력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하나 보여주고 컨티뉴를 통해 아이디 입력받으러 다시 올라가라. 근데 이걸 뚫고 문제가 없이 코드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입력된 경우니까 그때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을 해라. 그럼 다시 이 반복문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반복문에 가도 놨었네요. 그럼 이 녀석은 이 반복을 활용해서 비밀번호에 대한 검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자 보세요. 아이디 입력했고 비밀번호 여기서 제가 여기서 공백을 입력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은 넘어가지만 이 시점에 제가 여기서 엔터를 쳤던 이 시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보여줄 거면 얘만 따로 반복문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로 돌아갈 방법 없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비밀번호를 공백으로 입력한 시점은 딱 여기까지죠. 이 시점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공백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 확인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얘도 말문 하나 또 끊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로그인 패스워드 랭스 이게 0과 같으면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반복문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로 보내고 싶다면 얘를 한 번 더 감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문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컨티뉴 같은 걸로 특정 시점 못 보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냥 둘 다 입력을 받은 뒤에 검증할 겁니다. 왜냐면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얘만 공백 검증하고 나서 이 녀석이 공백이 들어왔다면 이걸로 검증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둘이 일치를 못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이 가진 랭스가 0과 같다면 이렇게 넣어줄 거다. 그러면 입력 안 했다. 이 두 개 중에서 이 녀석이 비어있다. 라고 하면은 컨티뉴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얘부터 다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얘는 입력이 됐는데 얘가 값이 비어있다. 그때는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검증을 통해 위로 올라갈 거고요. 둘 다 문제없이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름도 마찬가지. 어쨌거나 이름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을 가둘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얘를 이 안쪽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면 바깥에서 못 쓰니까 얘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얘는 제할당의 개념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그냥 넣어 줄 거고요. 문제 있는 상황을 if 조건문으로 걸러낼 겁니다. 네임 이 녀석이 가진 랭스가 0과 같다면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공백 검증은 다 완료를 했어요. 이제 실제로 공백을 넣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막아줄 거예요. 아이디 입력 안 하면 이렇게 막아줍니다. 입력할 때까지 저는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입력 안 했을 때 일단 확인 입력을 받을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둘 다 공백이죠. 엔터 치면은 비밀번호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하면서 말려주고 있고 입력했다가 여기 확인을 입력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고요. 이름도 입력 안 하면 막아줄 겁니다. 입력을 해야 넘어가겠죠. 자, 근데 저희는 아직은 공백 검증을 좀 반쪽짜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죠? 띄어쓰기죠. 공백인가요? 공백이 아닌가요? 공백이 아닌데 사실 사람 입장에서 공백이랑 마찬가지죠. 이건 데이터가 의미가 없잖아요. 회원 데이터로 보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막아야 되는데 얘는 못 막아요. 왜냐면 스트링 타입은 공백, 띄어쓰기도 하나의 길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처리해줄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명령어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녀 받은 녀석을 변수에 저장하죠. 애초에 저장을 할 때 공백을 제거해서 저장하면 돼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한계가 그거예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별 수가 없다. 근데 앞뒤에 있는 공백은 쉽게 막을 수가 있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얘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해줄 거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배웠었어요? 그럼 이 녀석을 제가 여기다가 넣었군요. 근데 명령어도 사실은 공백 제거를 해주면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도 그냥 살려놓고요. 이렇게 입력받는 이런 것들에 다 넣어주겠다. 그럼 애초에 앞뒤에 있는 공백은 제거가 된 뒤에 변수에 저장이 될 거니까 공백 검증 할 수 있겠죠. 방금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우리가 띄어쓰기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했던 띄어쓰기들이 없어진 후에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랭스 0 검증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잘 막아주죠.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거 아까 방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여기로 가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위치상 얘는 입력 안 했을 때 바로 막아주고 얘 입력하고 여기로 내려왔을 때 검증하고 이게 좀 더 순서가 매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거 스트링 말고 음흠. 그냥 그 입력받은 패스워드가 컨테이너 해가지고 그 띄어쓰기만 해놓고 칸사운드로 감싸고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구절처럼 띄어쓰기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고 와이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도 되기는 하죠. 컨테인스 가지고 공백 하나를 사용해서 이제 비교, 이걸 포함하고 있냐를 따져 본다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문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공백도 체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굳이스럽기는 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잡아가지고 정말로 웹에다가 이런 회원가입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REGEXP.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회원가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아이디에는 뭐 영어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 뭐 포함시켜야 되고 특수문자는 이런 애들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그리고 막 이메일 같은 거 쓸 때는 골뱅이가 무조건 들어가야 인식을 해주고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걸로 다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 이 표현식 방식에서 어긋난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애초에 다 걸러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백 검증도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바만 활용하고 있는 한계점을 위해서 이런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웹 개발은 이런 걸 사용을 한다.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 환경에는 얘를 적용하는 게 썩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서 저희가 지금 배우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정규 표현식은 자바에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웹 개발 배우시게 되면 배우실 스크립트 같은 곳에서도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쪽도 이런 개념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다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콘텐츠 그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림은 이제 뭐 이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목과 내용 입력하지 않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 못하게 막아주는 게 맞긴 하죠. 제목과 내용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공백만 입력을 해서 게시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일문으로 묶어서 트림을 붙여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공백 검증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중복 체크 한번 볼게요. 아이디 입력 받았을 때 아이디 값이 멤버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멤버 객체가 가진 아이디 값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 일단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공백은 어차피 검증할 값이 없는 거니까 공백 검증 밑에 쪽에서 실제로 어떤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멤버스를 순회하며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멤버스를 순회하는 거예요. 멤버스를 순회하는 이유는 얘가 회원들의 데이터를 다 들고 있을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0번 회원, 1번 회원, 2번 회원, 3번 회원 다 가지고 와봐. 내가 좀 비교를 해야 돼 라는 상황인 거죠. 조건문 하나 열어주고 각각의 방이 갖고 있는 멤버가 갖고 있는 get login ID, 네가 가진 아이디 좀 가져와봐. 그리고 이 녀석과 내가 지금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아이디가 일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회원 가입 상황에서 얘가 일치했을 때는 어떤 경우예요? 이전에 똑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 가입 시점에서는 이 녀석이 지금 일치하는 게 부정의 상황이겠네요. 가입 진행을 못하게 막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이 조건 그대로 둘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일치하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여기다 썼던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위로 올리나요? 어디 위로? 명령어 입력받는 여기로 가야죠.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컨티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다가 컨티뉴가 들어가면 이 컨티뉴는 해당 포문이 종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여기로밖에 못 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서 그럼 브레이크 나간다. 나가면 포문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만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컨티뉴를 넣어야 되나요?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여기다 컨티뉴 넣으면 어떤 문제예요? 애초에 지금 여기다 컨티뉴를 넣게 되면 이 녀석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흘러 내려오다 보면 얘를 거치긴 거치는데 다른 상황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제외하고 이 컨티뉴는 다른 상황에서 다 걸림돌이 될 녀석이니까 안 되겠죠. 그냥은 못 가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출력문을 보여주는 건 주는 건데 보여주고 나서 후처리가 문제죠.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 녀석까지 다 벗어나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가 값을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이 변했냐 변했지 않냐에 따라서 지금 얘는 가능하구나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불린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is login id duplicate 체크 정도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게요. 중복됐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런 출력을 직접 보여줄 게 아니라 얘가 해야 되는 일은 is login id duplicate 이 녀석한테 값을 true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변수가 가진 의미가 login id 중복됐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엔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걸 일치하는 걸 찾으면 중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true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이미 중복된 걸 찾았다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 찾으면 그 뒤는 돌아봤자 없어요. 근데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돌아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걸어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서
이 녀석이 가진 값이 true면 어떤 상황? 일치하는 걸 찾아서 값이 재할당받은 상황. 그렇게 되니까 이 출력문을 여기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continue를 달아도 문제가 없겠죠? 아까 제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었죠. 사용 중인 아이디면은 얘를 입력받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continue를 넣으면 얘는 이 while문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쵸? 지금 종속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대괄호가 여기 y를 감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continue는 if문 안에 있지만 if문 나오게 되면 감봉문은 얘랑 같이 만나고 있죠. 이 종속 관계 잘 보시고 그리고 이때는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건 F 가지고 합시다.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 자리에다가 또 보여주면 좀 더 깔끔하니 그런 처리들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는 여기 있으니 쓰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 if문을 뚫고 코드가 밑으로 내려왔다면 어떤 상황? 네, 없으니까 써도 되는 상황,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때는 제가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라고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출력문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저희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테스트용 멤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무조건 한번 진행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다 할게요. 처음에 사용 가능한 잘 나왔죠? 진행을 하고 나서 멤버 조인을 들어가고 여기서 똑같은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이제 아이디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아이디가 들어와야 얘는 통과를 시켜준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자바만 활용했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검증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이 필요하고 반복문 안에서 검증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조건 검증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은 좀 뻔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기능은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회원 가입을 진행했으니까 이제 로그인 기능이나 로그아웃 기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것도 할 거고 그 전에는 간단하게 다른 걸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도록 하죠.